신비한 미스테리 극장 탈출. 미진 산업이라 적힌 버스가 굉음을 내며 도로를 달렸다. 태수는 월요일 아침은 한 번도 피곤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투덜거리며 헤드폰을 쓰고 통근 버스에서 잠을 청했다. 30분 정도 눈을 붙였을까. 회사 정문이 보였다. 하루 중 가장 싫은 순간이다. 차라리 차가 막혀서 잠이라도 더 자면 좋았을 텐데. 태수는 주차장에 버스가 자리를 잡고 모든 사람들이 내릴 때까지 일부러 내리지 않았다. 30초라도 더 쉬고 싶은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버스 기사가 외쳤다. 도착했어요. 내리세요. 태수는 속으로 오만 가지 불평을 하며 일어나 버스 앞문으로 걸음을 옮겼다. 진짜 내리기 싫다. 버스 앞문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다. 발을 헛디디며 몸이 공중에 뜨는 느낌이 들었다. 태수는 넘어져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눈앞이 새까맣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태수는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다. 너무 놀라며 눈을 뜬 탓에 옆줄에 앉은 사람이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봤다. 이곳은 다시 버스 안이었다. 태수는 일단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진정시켰다. 출근하기 싫다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꿈을 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고 30분 정도 후에 버스는 회사에 도착했다. 태수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일어났다. 빨리 들어가서 일단 커피 한잔 하자. 버스 두 번째 계단을 내리는 순간 다시 눈앞이 깜깜해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다시 버스 안이다. 30분 전 지나고 있을 신갈 IC를 지나고 있었다. 태수는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내가 미친 게 틀림없어. 태수는 헤드폰 볼륨을 키우고 억지로 잠을 청했다. 이번에는 버스가 도착하기 전 문 앞에 미리 서 있다가 가장 먼저 버스에서 내렸다. 눈앞이 깜깜해지고 다시 버스 안이다. 태수가 호흡곤란을 일으켜 잠깐 소동이 일어났다. 근처의 사람들이 태수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물을 건네주었다. 태수는 여기서 무슨 말이라도 하다간 바로 정신병 환자 취급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무려 13번의 출근길을 반복하고 태수는 깨달았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태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우선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스를 세워보았다. 버스를 내리는 순간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다. 미친 척하고 버스 앞으로 나가 상황을 설명했다. 버스를 내리려고 할 때마다 시간이 되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아무도 믿을 리가 없었다. 어딘가에 전화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이번에도 실패다. 다음으로는 버스를 내릴 때 탈출용 망치로 창문을 깨고 뛰어내려 보았다. 결과는 같았다. 눈앞이 깜깜해지고 다시 처음이다. 태수는 생각했다. 어쩌면 내가 계속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는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태수는 고민 끝에 한 가지 가능성에 걸어보기로 했다. 다만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태수는 버스 앞으로 나가서 승객들을 바라보고 외쳤다. 안녕하세요. 인사팀에서 안전벨트 착용 캠페인 나왔습니다. 모두 안전벨트 착용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모든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한 것을 확인한 뒤 태수는 운전석을 바라보았다. 버스 기사가 졸린 얼굴로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다. 정말 미안합니다. 태수는 운전석으로 다가가 핸들을 180도 돌렸다. 기사가 손쓸 틈도 없이 버스가 가드레일을 부수고 둔덕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머리에 충격을 느끼며 태수는 정신을 잃었다. 태수는 정신이 서서히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다시 버스 안일까 두려워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다. 바이탈 정상. 기적적이군. 눈을 떴다. 병원 응급실이다. 버스에서 내리는데 성공한 것이다.
앞에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경찰들은 의사에게 태수의 상태를 물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김태수 씨 괜찮습니까? 버스에서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놀랍습니다. 김태수 씨가 안전벨트 캠페인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대형 참사가 났을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은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밝혀졌습니다. 뭐라고요? 네. 원인은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밝혀졌습니다. 본인이 졸다가 핸들을 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다친 사람이 없고 승객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보내와서요. 몇십 년 동안 수고해주신 기사님이라고 하던가? 그래서 처벌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태수는 간단한 조사를 받고 침대에 기대 누웠다. TV에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었다. 미진 산업, 공장 폭발로 반경 300m 전소, 생존자 수색 중. 태수는 멍하니 뉴스를 바라봤다. 불타는 공장과 폐허가 돼버린 주변이 카메라에 잡혔다. 아참, 아까 저쪽에 치료받으시던 분이 태수 씨가 깨어나면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간호사가 명함 하나를 건넸다. 명함 뒷면에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덕분에 버스에서 내렸네요. 그리고 덕분에 살았습니다. 일할 곳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태수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던 것은 태수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알 수 없는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태수와 버스 승객들을 참사에서 살려냈다. 태수는 대체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아직 조금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태수는 명함을 뒤집어 보았다. 교진 운수라는 회사명이 눈에 들어왔다. 기사님? 태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번호를 하나씩 눌렀다. 새로운 삶에 감사하며